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부동산 거래는요, 일단 여기 단순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받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거의 전 재산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생활, 그 다음에 감정, 이입,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맨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10년 넘게 약 한 12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을 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례 1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입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아파트 매매건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입자는 처음에는 집이 팔리면 나도 이제 나가야 되니까 돈을 빨리 받아서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되면 나도 미리 이제 계약금 10%를 받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번쯤은 세입자도 좋게 웃으면서 잘 응대하다가 10번, 12번, 13번 되게 되면요, 일단 주말에는 오전 일찍 청소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대기하고, 오후에도 약속을 잡고, 주말 저녁에는 가족 식사 시간 요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때 집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또 어린 애기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특히 또 예전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굉장히 민감했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낯선 사람들이 우르락 드르락 하면 그 세입자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는 안 되고 계속 집을 보여주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못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보여주라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하고 또 사정도 하고요. 꼭 부동산에게는 살 사람만 보여주게 예약해달라고는 하지만 우리 또 부동산들은 어느 누가 계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꾸준히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장하기 위한 임장족들, 지금 당장 살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잠재적인 고객은 아니고요. 사실 민폐죠. 사실 어떻게 부동산이나 세입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민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부동산 한 곳에만 내놓은 게 아니라 한 4-5곳에 의뢰를 해놓은 터라 계약이 될 때까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곤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좀 진화가 돼가지고 임장족들이 부부처럼 조를 짜고요, 가족처럼 꾸며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들어도 괜찮지만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약한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10,000원이나 받아가지고 한번 보여줄 때마다 한 10,000원씩 정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도 집 보여주는 대신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 보여주는 세입자나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한 10,000원 정도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받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 1을 보게 되면, 잔금 전에 짐을 들여놓은 매수인의 후에 매수인이 잔금 전에 집주인의 호의로 짐을 조금 들어놓는다든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집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순간부터 관리비를 매수인이 낸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그 기간 동안, 계약부터 잔금 기간 동안에 어떠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매수인이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써주는 그러한 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경우인데, 잔금시간이 11시인데 11시까지 잔금이 입금 안 되면 집주인들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짐을 못 들어놓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임차인이 짐을 그 집에 들여놓게 되는데, 요거는 잔금이 입금 안 돼도 그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 없으면 그 집주인은
본인이 살 집에 잔금을 주지 못해가지고 본인 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본인이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은 잔금한 후에 집 열쇠를 주는 거고요.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시점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순간부터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집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매수인 책임으로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사례 3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곰팡이 손해배상 요구한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옷장에 곰팡이가 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이 문제라고 옷이 망가졌다면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한 50만 원을 물어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은 왠지 매도인은, 아니 집주인은 약간 억울한 그러한 경우가 있죠. 또한 이제 또 깐깐한 임대인은 못자국 하나, 티끌만한 흔적 하나 찾아내가지고 배상을 요구해가지고 임차인에게 뭐 50만원, 1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었고요. 또 어떤 임차인은 허락도 없이 수십 개의 목을 박고 못을 엄청 박아댑니다. 문에도 한 10개 이상 못을 박아놓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에어컨 구멍을 큼직하게 2개 해놓고 뭐 이사 가는 날 막아놓지도 않고 간다든지, 벽걸이 TV 설치 등으로 그 다음에 구멍을 크게 뚫어놓고 막아놓지도 안 하고 그냥 이사하는 그런 경우, 나 몰라라고 그냥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소통하고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깔끔하게 갈등도 없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4. 애완동물로 인한 바닥에선 우리 애는 잘 훈련돼서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던 세입자는 이사 잔금일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요,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발톱, 개 발톱 때문에 강화 마루 있지 않습니까? 마루에 수십 개라고 여기는 적어놨지만 수백 수천 개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보면 손상은 어쩔 수가 없고요. 고양이는 벽지를 뜯어내고 또 개도 문지방 같은 데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긁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데군데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들은 특유의 냄새와 털 날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훈련된 애완동물들도 애들이 가끔 불안해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닥에 오줌을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모른 채로 며칠 방치해 두면은 마루가 썩어들고, 썩어들지 않더라도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 특약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애완동물은 관련 조항에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례 5번째, 전세금의 시세와 괴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마음씨 좋고 자금 사정이 괜찮은 집주인이요,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 해서 시세보다, 뭐 시세가 보통 한 4억인데 3억 정도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금을 유지했었어요. 처음에는 임차인이 고마워했고 또 몇 년 뒤에는 한 5억까지도 올랐는데 집주인이 그때도 낮은 전세 3억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세입자 보고 기한 내에 비워달라고 하자 그 낮은 보증금으로 갈 곳이 없던 임차인은 이사를 막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를 해가지고 집을 또 막 뭐 어디 수리해야 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입주도 집주인이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전세금은 시세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요, 전 재산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렇고요. 평생에 중요한 몇 안 되는 일이니까 꼭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잘 명시를 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서로 당사자의 서로 입장을 존중해주고요, 원칙을 잘 지키고 부동산을 믿고 거래하신다면 좀 더 즐거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해가지고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